자, 먼저 이렇게 바쁘신 시간 쪼개서 찾아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권자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유권자들에게 저희들의 소식을 많이 전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기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머지않아서 이 밝은 좋은 봄 기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먼저 지난 2차례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는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 밝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건강함 속에서의 경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몹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론 과정 속에서 누가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리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적임자는 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저의 첫 번째 공약인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에 대해서 이명수 후보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투표처럼 기권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명수 후보의 말은 온천지구에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산 세무서가 반대하는데 을에 있는 것을 왜 끌어오려고 하느냐, 포괄적으로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도심으로 오는 것은 애초부터 저희들은 기정사실화시키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와야 합니다. 현재 온천지구 그 부지에 세무서가 들어온다면 세무서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각종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아산의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아산의 경기 회복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싸전지구, 장미마을 싸전지구가 동시에 개발되면서 우리 원도심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단지 세무서 하나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왜 이명수 후보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관련해서 본인이 다 해놓은 것을 마치 다 해놨는데 아산시에서 서명을 한 것처럼 그 토론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아산 세무서 유치를 위해서는 첨부 이래 저희가 이 부지 사진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2013년 12월에 저희가 2014년에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세무서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뛰어다녔고 2012년도에 간발의 차이로 국세청의 신규 세무서 개청 그 순위에서 간발의 차이로 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온 시민의 힘을 모아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자. 결국은 우리 지역에 정치인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해서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그 서명운동의 한가운데 기업체협의회 회장님이 계셨고, 그 기업체협의회 회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와도 협조하고 또 국회의원하고도 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가 결정이 됐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온천지구 개발 사업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측과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곳에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 이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는 강훈식 의원은 이제 막 국회의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은
삼선인 이명수 의원께서 역할을 했으면 얼마든지 국회 통과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명수 의원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 온천지구 개발 사업 개발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입장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명수 후보가 20대 국회와 그 이전 국회 활동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문제, 경비법 발의가 로비법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증인 소환을 했다. 그것도 대기업 총수를 소환 요청했다가 갑질 논란에 휘말리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그리고 공천 거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지방의원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이런 후원금 수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생기자 슬그머니 다시 돌려줬습니다. 정치인은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윤리와 정치적 도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는 이명수 의원께서 언론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후원금은 나중에 돌려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부적절했습니다라고 담백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개혁 공약을 첫 번째로 걸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개혁해야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국민소환제를 비롯해서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건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명수 의원의 국회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은 나쁜 정치인의 종합판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명수 후보가 자신의 잦은 당적 변경에 대해서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운명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저 복귀왕은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아산에서 도전하고 개척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충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개척하며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본인의 기회주의적인 철새 정치를 마치 힘없는 충청도의 탓인 양 결국은 충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충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 번째 TV 토론 과정에서 저에 대한 속사람은 표절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문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제가 수료한 지가 오래돼서 논문을 좀 써보고 싶다. 그리고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도시 간 교육 격차 문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논문을 준비했는데 본문과 결론 과정 속에서는 저의 100% 저의 논문, 저의 창작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 부분에 있어서 석사 논문에서 사실 인용과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논문을 쓰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 직접 간접 그 인용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2012년도에 김선화 후보와 경쟁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선화 후보가 대학 교수인데 교과부를 통해서 김선화 후보의 논문 현황, 그리고 연구 용역 현황, 지도교수 명단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김선화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후보간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거나 라고 한다면, 그리고 100% 양보해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박사 논문일 경우에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사실 학문적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명수 후보의 석사 논문은 차치하고 박사 논문에 대해서 TV 토론 끝나고 나서 바로 어느 지지자로부터 저희가 이것을 돌려보니 사실 여기 나오는 28%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절이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카피킬러라고 하는 그 논문 표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를 석사 논문에 대해서 제 논문이 19% 표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카피킬러의 겸사 결과 표절률이 28%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것은 논문은 최소한 결론은 자기의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다른 이론적 배경과 그리고 본문을 기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논문과 책을 인용하고 베껴올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결론은 자기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결론 부분조차도 표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 자료로 보이는 2000년도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서 쓴 이런 두 번째 결론 그리고 네 번째 결론이 사실상 똑같습니다.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거.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논문 학문윤리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문의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그 당시 논문을 작성할 때 아마 이병수 후보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였을 겁니다. 공직자 윤리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문과 함께 그런 논문을 배경으로 해서 대학 부총장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의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우책임명. 본인이 자신의 허물은 잘 알면서도 남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는 밝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저의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이 지우책임명이라는 한자 성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명수 후보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회의원과 시장은 원팀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16년 아산 세무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저의 첫 번째 공약은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더 미래의 과제를 가지고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힘이 있는 국회의원, 정치력이 뛰어난 국회의원이 우리 아산에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와 아산시장과 원팀이 되어서 아산 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적임자 저 복귀왕이라고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제대로 주도해 나갈 적임자 바로 저 복귀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팀을 이뤄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아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질문을 안 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군대를 병력을 면제할 건데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른 건 다 좋은데 5번 항에 있는 원팀은 현재 시장이 딱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2년 뒤에는 또 시장을 또 민주당 원팀으로 또 찍어야 되고 주구장창 아산 사람들은 민주당만 찍어야 되는 거 원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의 원팀의 그 말씀은 현재 제가 8년 동안 국회의원과 당이 달라서 힘들고 결국은 아산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럿이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병역 면제는 이제 수액 탈출증이라고 그 당시에 제가 그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1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질병 면제가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당시에는 제가 군대 갔을 때랑 차이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는 MRI나 이런 기계가 없어갖고 공병대에도 허리 아픈 애들이 와가지고 디스크 환자들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 원팀은 이제 시장님부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뒤에 물러나실까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 시장이 4년이니까 말씀을 같이 원팀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2년 후 지방선거는 또 그때 가서 그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장을 마음껏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바쁘신 시간 쪽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